박성태의 뉴스쇼.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또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이금희 아나운서가 뉴스쇼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또 촌스럽게 뉴스쇼라고 했었습니다. 연습을 좀 더 해봤습니다. 예, 박순봉 기자 첫 뉴스부터 볼까요? 공천 거래 의혹 명태균 김영선 1심 무죄. 어제 두 사람이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 무죄 선고 이유는 뭐였나요? 일단 요약을 해보면은 돈 거래가 있긴 했는데 그 돈이 공천을 대가로 한 거라고는 볼 수가 없다. 이런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사건 내용부터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혐의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건의 시작은 그 속칭 세비 반띵 사건이 시작이었어요. 예.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6월에 그때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 보궐선거도 같이 있었죠. 그래서 창원 의창구 선거구에서 국민의힘에서 단수 공천을 받고, 그러니까 혼자 공천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본선에서도 승리해가지고 당선이 됩니다. 의원직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경남도 선관위가 그 과정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가 강혜경 씨거든요. 돈 흐름이 좀 이상하다라는 걸 포착을 하게 된 거예요. 예. 2022년 8월, 그러니까 지선에서 그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다음이죠. 매달 김영선 전 의원이 자기가 받는 세비의 절반을 명태균 씨한테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비라는 거는 국회의원의 월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기간이 1년 좀 넘게 지나다 보니까 그 금액이 8천만 원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검찰에 고발하거든요. 돈 흐름이 이상하다. 그래서 사건 수사가 시작이 되고 주목도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강혜경 씨가 폭로를 하게 돼요. 예. 2022년 대선에서 이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여론조사를 공짜로 해주고 무상으로 해주고 그 대가로 공천을 대신 받아왔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이었던 게 기폭제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윤석열 전 대통령 음성 녹음이 나와서 많이 회자가 됐었잖아요. 내가 김영선이 해주라 했는데 요런 거 말이죠. 네, 뭐 당에서 말이 많네 이런 얘기 있었고 그다음에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윤상현 의원 얘기하는 거거든요. 명태균 씨와 나눴던 녹취. 예.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주목도 많이 받고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흔들리는 주요 계기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혹을 요약을 해보면은 검찰이 이제 정리한 의혹은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한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해줬다.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아냈다. 이후에 사례금으로 김영선 전 의원 세비를 나눠 가졌다. 예. 이렇게 의혹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해가지고 두 사람한테 모두 징역 5년을 구형을 했고요. 특히 명태균 씨한테는 이제 처남한테 자꾸 증거 숨기라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 증거 은닉 교사 혐의까지 적용을 해가지고 이건 별도로 징역 1년을 구형을 합니다. 근데 어제 법원 판단이 나왔는데 이 검찰의 주장 그 구형을 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무죄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일단 이 법원 판단은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돈이 건너간 건 맞다라는 겁니다. 한 8,070만 원을 보냈다라고 본 건 맞는데 문제는 명태균 씨가 이게 공천 대가가 아니고 급여 명목이랑 채무, 그러니까 빚진 걸 받은 거라고 법원은 봤어요. 김영선 의원한테 빌려줬던 돈을 받은 부분도 있다. 네. 예. 명태균 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게 좀 인정이 됐다라고 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여러 번 통화하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빚 갚으라고 한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법원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천으로 왜 공천 대가라고 인정을 안 했냐면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봤는데 이 통화한 내용 같은 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명태균 씨 통화한 내용 같은 걸 보니까 영향을 끼쳤을 수는 있겠는데 다만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을 보니 공관위에서 토론을 거쳐가지고 다수결로 공천이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김영선 전 의원이 여성으로서 우선순위이기도 했고 거기에다가 대선 기여도도 높았던 걸로 봤다라고 법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예. 이게 사실 이 논리는 예전에 그 김건희 씨 1심 선고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법원은 모든 혐의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는데 다만 그 유죄로 본 건 아까 증거 인멸 교서를 말씀드렸잖아요. 예. 명태균 씨가 처남한테 소위 황금폰이라고 부르는 휴대전화 포함해가지고 휴대전화 3개 그다음에 USB 1개 숨기라고 시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징역형까지 나오지 않은 거는 이제 죄질이 안 좋기는 한데 이게 본인 증거를 은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방어권이 있다라는 점을 받고 그다음에 예. 나중에 또 스스로 휴대전화 임의로 제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은 또 양형에 참작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던 거는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부탁한 거고
그러면 이 부탁의 대가가 이 세비 반띵이었다라는 게 기존에 논렸는데 판사가 무죄를 냈어요. 공관위에서 결정했다는 건데 쟁점은 사실 윤상현 상인이한테 얘기할게. 이 공관위에 개입했다는 건데 형식적으로는 좀 공관위가 결정했다고 본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약간 또 충격 먹었습니다. 이 판결을 보고 그래서 이제 언론 보도 나온 거 자세히 좀 읽어봤는데 자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을 명태균 씨가 썼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일한 대가로 김영선 의원이 죄송합니다. 김영선 의원이 세비를 절반은 준 거잖아요. 그때 그 강혜경 씨하고 뭐 진술을 보면은 10원짜리 한 장까지도 반띵을 했어요. 그런 게 나왔죠. 녹취에. 예, 녹취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이를테면 일을 했으면은 월급 뭐 목적으로 얼마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10원까지 한 장까지 딱 반환했다라는 거는 이 국회의원직에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은 내 기여가 절반이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그 당연히. 그러니까 물론 그게 반드시 유죄 증거는 아니지만은 예. 상식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거고. 당시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에게 했던 말 중에 10원 한 장까지 나눠라 예. 세비를 그 해석이 당시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던 게 그건 사실 국회의원직을 공동 수행하는 거다라고 그렇죠. 본 건데 법원에서는 김영선 전 의원 선거 사무실에서 총괄본부장을 했으니 그 급여인 것 같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총괄본부장도 했고 그 네. 이후에 이제 뭐 당협 운영과 관련해서 뭐 이런 영향력을 줬다라는 건데 총괄본부장을 하더라도 글쎄요 그거를 이런 식으로 세비를 나누는 거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가 됐든 이게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증거들이 지금 나와 있었잖아요. 뭐 대통령의 발언도 있고 뭐 예. 이런 것들이 다 하나도 인정이 안 됐다라는 게 그럼 이게 검찰이 지금 기소를 잘못한 것인가? 이게 다 개별 사안으로 기소가 됐고 그 이를테면 대통령의 발언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주라 하는데 말이 많네 이런 것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기소 사실에 이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소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 유죄 증거를 검찰이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 예. 그래서 뭐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의 선물로 명태균 씨가 언급을 한 사실은 인정을 했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100% 그걸로 보기는 어렵다.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판단을 했고요. 또 하나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은 이게 혐의가 하나가 더 있었어요. 미래한국연구소장 김태열 씨 전 김태열과 명태균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 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두 명한테 2억 4천만 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대여금이라고 본 거예요. 왜 근데 공천헌금이다. 공천헌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고 하는데 그 논리가 굉장히 놀라운데 10개월 전에 줬기 때문에 아직 공천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 거는 이거는 그렇게 공천헌금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뭐 모든 판사가 이 판사처럼 하진 않겠지만은 10개월 전에 주면 이제 공천헌금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예전에 건진법사도 2018년 지방선거에서 1억 원 받았다가 낙선해서 5천만 원만 돌려주고 그거 가지고 막 분쟁 생긴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건진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뭐 명태균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막 이런 거가 정치권에 관행이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이거를 다 그냥 선거 한 6개월 전에 줘야 돼. 이런 식으로 재판부에서 재단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느 시점 그 기준일이 있는 건 아니죠. 어느 시점이 들어가면 이때부터는 공천헌금이 되는 거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판사가 각 정당에서 공천에 관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지도 않은 시점이었다. 그러니까 뭐 준비를 해야지만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공천헌금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물론 이제 저는 형사적으로 유죄 판단을 내릴 때는 보통 법원이 엄격하게 해왔다라는 거는 존중하는 입장입니다만 일반인의 상식으로 볼 때는 약간 너무 형식적인 틀에 갇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뭐 그래서 지금 일단 뭐 검찰이나 특검이 지금 제대로 수사를 못 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지금 특검이 이제 기소를 했죠. 예. 그런 내용도 지금 요거는 지금 창원지검에서 한 거고 그래서 좀 이제 여러 가지 뭐 논쟁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소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데 이게 또 뭐 위례 그 사건은 또 항소 포기를 해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거 항소하라 얘기하고 있고 뭐 이게 좀 복잡해요. 사실 이게 항소를 안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또 항소를 안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또 이런저런 정치적인 논쟁이 생기게 생겼습니다. 예, 유죄의 엄격성을 감안하더라도 사실은 국민적 상식과는 동떨어졌다는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볼까요?
장동혁 재신임 요구 직을 걸어라. 직을 걸어라. 어제 본인의 거취에 대한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재신임 투표 하라면 하겠다. 그런데 요구하려면 요구하는 사람도 직을 걸어라. 이렇게 한 거죠. 네, 정확한 표현을 보면은 그 저에 대한 사퇴나 재신임 요구를 한다면은 곧바로 응하겠다. 예. 그런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다면은 본인들도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선 상황들 보면은 의원들 중에 일부가 사퇴 요구를 했었고, 그다음에 지자체장 중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사퇴 요구를 했었잖아요. 예. 김용태 의원도 했었고 그렇죠. 그 직을 예. 걸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직을 걸라는 건 그러면 자 재신임 투표 전당원 투표를 했는데 그냥 계속해라고 결과가 나오면 당신이 그만둬라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만두라고 나오면은 나는 당 대표도 그만두고 의원직도 그만두겠다. 이제 이렇게 걸었고요. 그러니까 상대는 의원직, 저는 당 대표직과 의원직 의원직. 동시에 걸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걸어가지고 예. 일종의 그 조건부 그 재신임 요구를 수용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게 기자간담회 하면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도 다시 한번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사퇴 요구가 나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잖아요. 그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했느냐면 이 사안은 당대표가 개인적으로 결정한 사안이 아니고 그 절차와 결정 과정에서도 하자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는 여론조작 문제라고 좀 규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시절에 국정 수행에 장애가 되도록 어떤 사람들이 글을 썼는데 그 당사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수사에 의해서 밝혀질 거고, 특히 당시 여당 대표가 어느 정도 관여돼 있는지도 나와야 한다. 그 여당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일종의 승부수를 띄우게 되니까 이제 반응들이 나왔는데, 소위 당권파 쪽에서는 뭐 옹호하는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걸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장동혁의 승부수다. 뒤에서 손가락질만 하는 정치꾼들이 뭐라고 변명할지 기대된다라고 했고요.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은 상대한테 손목 골라고 욕을 할 거면은 적어도 자신은 손가락 하나라도 내놓고 얘기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친한계 우재준 최고위원은 반박을 했는데 이렇게 의원직을 걸라는 답변은 적절하지가 않다. 왜냐하면은 개헌선 방어해야 되는 게 제1야당의 책임인데 이것마저 좀 가볍게 여기는 태도로 보일 수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만약에 재신임 투표를 하게 되면 장동혁 대표든 또는 재신임을 요구한 의원이든 의원석 하나는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 107석인데 하게 되면 무조건 106석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런 점을 지적을 한 거고, 다만 우재준 최고위원은 지도부 사퇴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 동의해서 그런 건 아니고 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도 주목이 됐었는데 어제 국회에 때마침 왔었거든요. 자리를 걸라고 하는 건 공인의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김용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장 대표가 길을 잃은 것 같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그 취재를 좀 해봤더니 왜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자신감이 있느냐. 일단 당권파 쪽에 물어봤거든요. 일단 반응이 뭐였냐면 다들 겁먹고 응하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론을 확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대3 이상으로 확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근거가 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일부 공표된 여론조사에도 있고 내부 데이터에서도 비슷하다. 그래서 당원 지지층에서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중립지대 인사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우리 당은 어른 잘 모시는 정당이고 프레지던시에 대한 리스펙이 있는 정당이다. 그래서 들어봐라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 당은 당대표를 재신임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당대표가 성추행을 하거나 아니면 뭐 돈을 받거나 사람을 때리거나 이런 식의 파렴치범이 아닌 이상 정치적인 판단에 대한 문제는 다 60% 이상 재신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서도 동시에 추정이지만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잘한 걸까요? 물어보면은 잘못했다가 동시에 60%가 나올 수 있는 정당이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했지만 그래도 당대표에 대한 재신임 문제에 대해서는 훨씬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거죠. 이미 자리가 있으니 그 자리를 흔들어서는 안 된대. 이럴 때는 이제 예를 들어 보수적 안정성 이걸 추구하는 기본 성향이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당대표 재신임 요구는 당원들한테 물을 경우에는 굉장히 승산이 높은 게임이라고 기본적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의원들 반응도 좀 물어봤는데 그 의원들 상대로 자해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도 좀 나왔고요. 지선 예. 이기자고 하는 건데 좀 안타깝다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평론가는? 예. 일단 내 재신임 물을 수 있다. 근데 너도 걸어.
협박 정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도 갈등이 있잖아요. 민주당에 근데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정청래 당대표는 밥을 먹습니다. 그 갈등 당사자들하고 예. 최고위원들하고 밥도 먹고 뭐 설득이 되든 안 되든 이현주 뭐 강덕구 뭐 황명선 다 밥도 먹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설득하고 더민초 이제 초선 의원들 만났다도 설득하고 이렇게 한다면 여기에는 이제 직 걸어봐 한번. 예, 그래서 오늘 동아일보 기사 제목이 장동혁의 협박 정치, 직 걸어라 비판받고 당협위원장엔 교체 경고 뭐 이렇게 세게 비판을 했어요. 사설도 쓰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협박 정치라고 보수 언론에서도 보는 거죠. 그래서 왜 특히 왜 이렇게 직을 거는 걸 좋아하는지 예전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당신은 뭘 거시겠습니까? 예,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청담동 술자리 김우겸 예. 의원이니까 저는 장관직을 걸겠습니다. 의원님은 뭐 뭘 거시겠습니까? 뭐 이래서 옛날부터 오세훈 시장 뭐 이를테면은 무상급식 그것도 이제 직을 걸고 했다가 직이 사퇴를 걸어졌죠. 하고 네. 유독 이게 보수 쪽에서 직을 거는 걸 상당히 좋아한다. 어. 저는 이제 보수가 주류가 정말 바뀌었구나 이 보수 정당이 그런 걸 느끼는 게 지금 이제 장도혁 체제에서 한 30만 명 더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원들이. 예. 근데 이거는 뭐 박순봉 기자가 얘기했지만은 투표하면 무조건 이긴다. 이 보수의 구성 자체가 이제 과거에 이제 그냥 보수에서 극우로 지금 많이 지지자들도 이동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장도혁 대표가 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이전에 대선 후보를 뽑는 전당대회 그리고 그 다음에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쭉 보면 다시 김문수 후보가 될 때도 있고 당시 뭐 찬탄, 반탄 이렇게 나눴다는데 반탄표가 당원들 더 많았잖아요. 예. 거기다가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장동혁 대표의 득표를 보면 일단 뭐 짠맛만 남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로 현 지도부 지지하는 분들이 한 30만 정도가 더 들어왔을 것이다라는 거죠. 예, 뭐 100% 지지하는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아무래도 더 많겠죠. 그러니까 많겠네. 예. 그리고 이런 거 투표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그 민주당에서 1인 1표제 예전에 당원 여론조사 예. 뭐 이거 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투표율이 낮아요. 그리고 지지하는 사람들만 투표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안 하는 사람은 외면해버리고 반대판이 외면해 예.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장도혁 대표가 이길 싸움이란 걸 알고 지금 건 건데 내용은 더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배현진 의원 징계부터 해가지고 지금 예. 그리고 지금 뭐 언론들하고도 지금 갈등이 되게 크거든요. 고성국 씨가 조선일보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고 예. 뭐 자기들끼리 지금 굉장히 지금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알겠습니다. 당협위원장 어제 발표 내용 중에 이것도 있으세요. 당협위원장은 뭐 당무감사를 한 뒤에 일부 교체하겠다고 하는데 교체는 안 하고 교체될 수 있으니 조심해라. 뭐 경고만 날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그 제가 당에 좀 물어보니까 시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가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지금 교체해가지고는 지방선거를 좀 치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유지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다. 다만 이제 경고를 좀 해놨으니까 예. 당의 운영 잘해라 이런 정도의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볼까요? 민주당 보안 수사권 못 준다. 예. 어제 민주당 정책의총에서 검찰 개혁 관련 입법 내용이 나왔습니다. 당의 입장이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당론을 정리를 한 겁니다. 기존에 정부안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핵심은 검찰청을 쪼개가지고 기소만 하는 공소청, 그다음에 수사 기능 가진 중수청 두 개를 나누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 안에서는 중수청에서 수사사법관이라고 해가지고 법조인 출신의 수사사법관을 하나 놓고, 그다음에 비법조인 출신 전문수사관을 놓는 이런 방식으로 정부안이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경 지지층하고 또 민주당 내부 일부 의원들이 반발을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민주당에서 이제 의견을 모아가지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서 어제 의견을 내놓은 겁니다. 좀 내용을 좀 하나씩 짚어보면 일단 첫 번째는 공소청은 보안 수사 요구권만 가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을 줄 거냐 말 거냐 이게 핵심적인 쟁점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소청 검사가 수사가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봤을 때 직접 보안 수사를 하는 게 보안 수사권이고 경찰한테 이거 미진해 좀 더 해봐요라고 하는 게 보안 수사 요구권인데 보안 수사권은 아니고 요구권만 준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기소권을 분리한다라는 게 목적인데 보안 수사권을 주면 일부 수사권은 좀 남는 느낌이 되니까 그렇게 안 했다라는 게 당의 설명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이원화돼 있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사사법관하고 전문수사관 여기에 대한 비판이 많았었는데 이거는 일원화하고 그냥 명칭도 수사관으로 다 통일하자 이렇게 안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 기존 안에 보면 중수청장이 되는데도 법조 경력 자격이 필요하고 이렇게 좀 복잡한 사안들이 있었는데 이런 법조 변호사 자격 없는 것으로 정리를 또 했어요. 예. 그리고 중수청 수사 범위는 기존의 정부와는 9대 범죄였는데 6대 범죄로 좀 축소하기로 했고요. 그다음 또 하나 주목이 됐던 게 공소청장의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왜냐하면 이제 헌법에 보면은 검찰총장 명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자체가 사라지게 되면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냐면은 형사법을 좀 고쳐가지고 공소총장은 검찰총장을 겸한다. 그러니까 이제 공소청장으로 만들되 검찰총장도 겸하는 거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은 보고 있습니다. 헌법상 문구는 그렇게 지키겠다. 근데 원래 이재명 대통령은 보안 수사권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고 했는데 당의 안은 이것과는 좀 다른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이 이제 다시 나오게 될 텐데 그 안이 어떻게 나올지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다만 어제 민주당 원내 쪽에 물어보니까 민주당 쪽에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는 그 원내 쪽은 지금 청와대랑 그 갈등이 없고 교류도 좀 원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조를 원내하고 당 대표하고 원내 대표군이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 대표 쪽은 좀 갈등이 있는 것이 현실인데 원내 대표 쪽은 그렇다고 보기가 어려우니까 이건 아무래도 당원들 반발을 좀 고려해서 어느 정도 협의해가지고 나온 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예측들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김준일 평론가. 대통령 뜻과는 좀 다른 안이 예. 당 안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 뜻을 당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 아니죠. 예. 우리가 이제 뉴 노멀에 이제 익숙해져야죠. 당청 관계를 보고 있는 거고 최종 조율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보안 수사는 근데 이거가 워낙 상징적이라서 수사권은 단 하나도 주면 안 된다라는 게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마음이고 그거를 좀 거스르기는 어렵게 됐다. 근데 이제 이후에 또 부작용 생기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후 책임 공방 이런 게 좀 있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